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빠지는 장이 있어서 10월 둘째 주입니다. 10월 둘째 주에서 일단은 첫날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대체휴일로 그리고 화요일날 개장을 했는데 일단은 빠집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나마 뭐 지난주에는 조금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오늘 일단 하락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 차원을 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되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결국엔 금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되면 될수록 금리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지난주에 해소됐던 거는 무치한도 협상에 대해서 일단 상향을 임시적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2개월 뒤에 12월에 다시 이거를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인프라 법안 임시 예산안 관련된 인프라 법안 그다음에 무치한도 협상 상향에 대한 협상이 아직도 리스크로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미룬 거지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일단은 미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안도의 한숨으로 좀 호흡을 좀 쉴 수 있게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일단 지수는 1.2% 빠집니다. 오늘은 1900선까지 거의 빠졌는데 조금은 올라와서 1.2%로 마이너스로 일단은 장이 지금 여전히 거래 중이고 코스닥은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빠지고 있고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900선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진다면 870선? 네,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선에서는 버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까지 버텨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우리는 반도체 중심이 수출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치면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시장 코스피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69,000원까지 밀려버렸죠.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역시 2%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빠지고 있다. 근데 반도체만 빠지느냐? 그건 아니다. 네이버 3%, 카카오도 3%,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2%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고 또 뭐 영향이 있는 것들 반대로 좀 억눌렸던 것들 LG화학 같은 경우 3% 상당히 해소됐고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노베이션 다만 삼성 SDI는 조금 아쉽게 빠지긴 하죠. 이건 아쉽긴 하지만 두 회사를 빼면은 일단은 빠지고 있다 라고 큰 틀에서는. 그리고 뭐 제약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빠지고 있고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뭐 화장품도 빠지고 있고 LG생활건강 빠지고 있고 아래 뭐 여러 회사들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 일부분은 오르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치료제는 조금 약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치료제니까 약세, 바이오 위탁 생산은 CMO나 백신 관련된 것들은 삼성이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배터리 셀 업체, 그 다음에 전자 쪽, LG전자, 그리고 그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SOE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코스닥은 제약 비중이 높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배터리 셀 쪽에서는 LNF, 파라비스, 게임 쪽 일부는 오르긴 하고 있지만은 동박 관련된 첨보도 오르고 있고 치료제 관련 연관이 있는 머크사랑 연관이 있는 HK 이노웨는 오늘 약세이고 오스테오 임플란트 이외에는 뭐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죠. 비중에 보면은 오늘 거래소는 329개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548개는 하락. 코스닥도 999개가 하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보면 일부는 오를 종목이 오르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고 보고 있고 뭐 오늘 보면은 HLB 관련된 제약 쪽도 빠지고 있고 게임, 화장품, 뭐 IT 관련된 기업들,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게 이제껏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별 일단은 동향에 있어서는 아직 거래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죠.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10월 5일 때 나왔던 6천억 매물이 6천억 원 정도가 다시 또 나오고 있다. 6,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껏 이렇게 좀 사주다가 좀 팔아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이날 제외하면 다 올랐다. 이날은 뭐 기관이 사줘서 올린 거지 외국인이 사줘서 올린 건 아니고 또 기관도 역시 매물을 계속 던지고 있죠. 2, 3일 제외하면은 팔고 있다.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대신 금투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보험 쪽과 사모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다는 게 눈에 띄죠.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고 돌아섰고 기관은 대신 좀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줬고 여기서는 역시 은행이랑 보험이 계속 팔아주고 있고 연기금도 이렇게 팔아주고 있고 기타에서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 기타 금융도 역시 매도. 그나마 조금 달라지는 모습은 이 금투와 사모 쪽에서는 약간의 모습이 매수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월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외국인이 파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정도 빠지고 있는데 10포인트 10%가 아니고 1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일단 팔아주고 있고 기관이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콜옵션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풋옵션 각각 이렇게 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포지션을 좀 넓게 보면은 섬유, 이복, 화학 쪽, 채광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큰 것 같습니다. 영향이 클 것 같고 유가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화학과 철강, 금속, 원자재 관련된 것들, 운수 장비, 그다음에 섬유, 이복 쪽이 의외로 좀 강세이긴 한데 어쨌든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운송과 역시 섬유 의류 쪽이 좀 강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IT 부품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랑 같은 거는 이 섬유 의류 두 개죠. 원자재와 그다음에 운송 관련된 그리고 또 의류 관련된 것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유일하게 좀 인터넷 부품, 인터넷과 IT 방송 서비스는 조금 결이 다르는 이 네 가지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뭐 여기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1이겠죠. 1100원. 1199원까지 올랐습니다. 곧 있으면 1200원까지 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 1.8포인트. 대만도 많이 빠지고 있죠. 1.23포인트. 전체적으로 일단 빠지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고, 우리나라만 약세인 게 아니라 시장, 신흥국 쪽에서도 상당히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가 튀니까 또 금리도 오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안전자산이 $1가 오르고 또 하나인 안전자산이 N달러도 엔화도 오르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1와 엔화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오늘 그나마 국채 금리가 일단 오늘 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멈춰져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금속 선물 가격이랑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설탕 가격들, 커피 가격, 원목, 뭐 대두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대두유라든지 대두유는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소맥도 올라왔다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옥수수도 일단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거나 좀 빠져야 되는데 오르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높죠. 8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연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유가가 굉장히 압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난방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런던 가스오일도 계속 연이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월에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계속 되니까 오르는 부분이 컸었고 또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가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용이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별 할 얘기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들은 원자재 가격과 화학,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튀고 있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가격이 오르면은 원가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가격 전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주식들이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석유류, 서비스 가격에 대한 상승폭 확대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8월 전망으로서는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후반 줄수록 높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접종 확대라든지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이런 건 흐름은 있지만 결국엔 역시 여기서도 말한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되고 있고 달러 아까 보셨듯이 12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인 거죠. 코로나에 대한 전개 상황과 성장 흐름에 대한 물가 균형 이런 것들 주요의 통화 정책들을 봐가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가겠다. 특히 이 금융 불균형은 대출이겠죠. 대출 규제일 거고 이 물가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일 거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의 접종 속도와 치료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봐가면서 우리는 다음 달에 있을 11월에 있을 금리 인상을 할지 소수 의견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도 국내 경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 있길래 그러느냐. 금통위에서 일단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오는 얘기가 아까 전에 외부적인 것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중국에 대한 문제점 이 중국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전력난이 심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고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발주를 해서 받는 시간까지 이 시간이 받는 시간까지가 좀 굉장히 오래 걸리니 그래서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일 거고 반도체도 당연히 그런 똑같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난에 대한 결국은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다. 혹은 멈춰지거나 지연이 되는 부분이 중간 단계의 부품을 받아서 이거를 완성품에다 납품을 하고 이거를 완성품에서는 완성시켜서 커스터머한테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드 타임들의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여기서 안 된 부품이 못 나오니까 지연이 더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인 거겠죠. 또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디폴트 위기. 근데 이게 헝다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현재 부도 선언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달러 상환 연기 요청은 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차피 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위기는 리스크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10월 셋째 주 다음 주에 끝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아주 짧은 이슈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석탄에 대한 아까 전에 그 공장 가동이 안 되는 전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산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 환율에 대한 부분, 금리, 이것과 원자재 가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수가 버텨주면은 다행이지만 못 버텨준다고 한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못 버틴다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빠진다고 한다면 1250선? 1850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여기서 지지선을 다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 윗단에서 지지선을 다져서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거냐는 앞으로의 2주가 상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빠지는 장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현금화를 시켜서 좀 적절히 관망을 하다가 저점에서 다시 턴어라운드는 모습이 보이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해소와 병목 현상에 대한 전력난 차지 이런 것들 공급 차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2주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힘들 텐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마이너스 나고 있기 때문에 주매를 하든지 혹은 좀 적은 마이너스 금액에 있는 종목들은 처분을 하고 현금화 시켜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플레이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요 단에서 산 종목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좀 고점에서 물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거는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냅두고 아니다 싶으면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고 내일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